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전반부 프로젝트 구조 발표를 맡게 된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20학번 박준서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김민규 학생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 김학영 학생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 최정성은 학생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저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과제 소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민규 학생의 갈등 사례입니다. 애완견 미용에 대한 아버지와의 갈등인데요. 시기는 16살 때 집에서 아버지와 갈등 악화 단계까지 간 사례입니다. 갈등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애완견의 꼬리에 염색을 하자 하였고, 이제 김민규 학생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차분하게 반대의 의견을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한 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화내지 말고 차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염색이 강아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아버지에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가 중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김민규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김민규 학생의 두 번째 갈등 사례로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갈등입니다. 시기는 17살 때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 확대까지 간 사례인데요. 갈등 내용으로는 친한 친구에게 장난으로 인사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당시 친구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다투었던 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당황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알아가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해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분에 따라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가 중재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김학영 학생의 갈등 사례입니다. 17살 때 학교에서 같은 반 무리와 갈등 확대 단계까지 간 사례인데요. 갈등 내용으로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목격하고 왕따를 시키는 무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해결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갈등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차분하게 말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 기반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점들과 가해자들의 처벌 등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3자가 중재해야 합니다. 선생님에게 말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김학영 학생의 두 번째 갈등 사례입니다. 시기는 작년 11월, 장소는 카페에서 대상은 친구와 갈등 시작 단계까지 간 사례인데요. 갈등 내용으로는 친구와 만화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친구가 이제 김학영 학생이 재밌게 본 만화에 대한 악평을 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순간 욱하는 감정에 예민하게 대응했던 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기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대방과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이 이어질 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초기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최정성은 학생의 갈등 사례입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작년 5월 집에서 남동생과 갈등 시작 단계까지 간 갈등입니다. 갈등 내용으로는 남동생이 종종 옷을 빌려 입는데 허락받고 입으라고 매번 말해도 말없이 입어서 결국 갈등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감정이 격양된 채로 말을 해서 차분하게 대화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차분하게 말하기입니다. 감정이 격양된 채로 말하면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제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허락 없이 입을 때마다 물질적인 요구를 하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양보하기입니다. 동생이 그냥 입도록 양보하는 게 오히려 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빠르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성은 학생의 두 번째 갈등 사례인데요. 갈등 상황은 9살 때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갈등 확대 단계까지 간 사례인데요.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가 가위를 들고 주변을 위협해서 또 다른 친구와의 갈등을 목격한 사례입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그 상황에서 바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못한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해결 방안은 먼저 진정시키기입니다. 가위를 들고 위협하는 친구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해결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적인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 선생님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제 갈등 상황인데요. 15살 때 PC방에서 친구와 갈등 악화 단계까지 간 사례입니다. 갈등 내용으로는 친구와 게임하는 도중 연속으로 패배하자 친구의 게임 실력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기입니다. 게임이 중요한지 내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기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세는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올해 2월, 장소는 집에서, 대상은 친형과 갈등 시작 단계까지 간 사례입니다. 냉장고에 사이다가 있어서 마셨는데 알고 보니 친형이 마시려고 샀던 사이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루 종일 투덜대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처음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으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안 먹었다고 시침이 떼어서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백한 잘못이라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피해는 보상하기입니다. 이제 사이다를 하나 다시 사와야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과제 소감입니다. 각자 느낀 점으로 최정성은 학생은 초기에 갈등 해결하기가 가장 중요하다 느꼈고 앞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갈등에 있어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김민규 학생은 추측에 근거한 판단하지 않기였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추측만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김하경 학생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감정 조절이 힘들 때에는 주변의 도움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조원들 각자 느낀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갈등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